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긴 A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A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양 가족은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네. 그간에 잘 지내셨어요? 그냥 지내기는 잘 지내는데 또 이게 저희 애기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러니 또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제 저희 애기 엄마가 이제 저 회사 직장에 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한참 울었다고. 사건이 있은 지로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죠? 2년,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소송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 손해배상 법률상 가능한 뭐 최대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감정 같은 게 반영이 되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찾아오신 이유가 또 상대편은 이제 다 전패를 해서 항소를 한 사건이죠, 지금. 네. 어쨌든 지금 1심까지의 소송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됐었는데, 그거 자체도 뭐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표한 게 전혀 뭐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사실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도 또 항소심까지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합니다. 그렇죠. 저도 왜 이제 항소심까지 하는지를 모르겠고, 거기서는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그게 놀이였다라고 주장하고, 이게 성범죄라는 게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진짜 피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가해자 측에서 자기네들이 놀이였는데 왜 우리 보고 피해라고 하느냐,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 측에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성인지 감수성에도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유독 이 항소심에서 더 안타까운 포인트가 사실 뭐냐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저희 1심 소송을 하고 오셨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뭐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손해배상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가해자가 이렇게 너무 떳떳하게 자꾸 뭔가 막 나는 잘못이 없다는 듯이 나오냐. 근데 그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장 큰 상처였고, 아이는 벌써 뭐 3년에 가깝게 지난 시간에도 뭐 그걸 기억하고 아직도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후로도 단순히 뭐 사과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강경 대응을 했잖아요. 너무 심정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뭐 법률상으로는 뭐 차차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아니 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해 주시면 아버님도 훨씬 더 그거에 대한 회복이 빠를 텐데, 소송 이겨도 감정적으로 회복이 거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뭐 언론에 뭐 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그쪽에서 사과를 하고 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그 사과에 대해서 번복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감정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또 뭐 서운한 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어린이집 측에서도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 재판도 그렇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너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적정한 보상하고 아니면 중재하고 화해하는 걸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어린이집도 약간 가해자 쪽에 더 같이 합세를 하게 된 상황이죠 지금. 이게 뭐 보상을 떠나서 잘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사회적으로 해소되는 걸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사건이 유독 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도 그런 경우들은 발생하긴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항소심은 정말 저희한테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터무니없다고 해야 되나? 뭐 주장 자체가 그죠? 뭐 저희가 반박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애 어머니가 썼던 글인데 뭐 그 가해 아이가 저희 애한테 바지를 내리라고 했다라고 하고 똥침한 것도 들었다고 했다라고 이제 그 가해자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저희 애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제 갔다라고. 근데 그 항소장에는 보면 요 부분만 이 부각을 하면서 이 앞에 내용은 그냥 자기네들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생략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만 그냥 이야기하면서 마치 뭐 자기네들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항소장 작성을 또 했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경찰에 의뢰를 한 게 이게 뭐 공소를 해서 뭐 기소를 해서 뭐 얘를 아이를 처벌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엄청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만 조사를 해달라 어떤 사실관계인지. 근데 경찰의 수사에 의한 결과는 확정적 사실인데 이제 그 자체도 사실 여기 또 다투고 있는 거죠 2심에서. 내가 그냥 아이가 가해한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뭐 요구했다든지 벌써 이미 경찰에서 완료된 사실관계를 또 틀은 행동.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자전거 보관소 이게 공개된 장소라서 오픈되어 있는 장소라서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 이렇게 기둥 뒤쪽에 더 사람들이 안 뛰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안 보이죠. 사실상 원래 보일 수 없는 건데 뭐 그 이후로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인터넷상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건 맞습니다. 언급한 건 맞는데 또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에 의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이지 사실 아버님 처음에 특정하지도 않았죠. 그 당사자를. 그래서 뭐 명예훼손이 되거나 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다투고 있죠. 네가 내 명예훼손을 했다. 결국 2심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또 거기서도 이제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도 또 뭐 형사로 저희한테 이제 소송했는데도 그 부분도 다 기각이. 다 기각이. 잘 마무리했으니까 뭐 2심도 최대한 뭐 1심 붙이기로 가긴 할 텐데 다 졌으니까 기분 나빠서 상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한다면 너무 가해자 입장의 생각이지 이걸 또 하면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한 것 같긴 해요. 2심도 1심처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뭐 지금 솔직히 보배드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뭐 제가 이렇게 뭐 들어가 보진 않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서 보면은 그런 글들이 아직도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1심에서 이제 승소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다시 자기네들이 항소를 할 거다라는 글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 글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배들이 한번 저희가 한번 서치해서 한번 보라고 할게요. 보고 만약 이게 그냥 하면은 단 한 번으로 몸이 건조하게 하면 사실 여기 요건에 걸리기 어렵지만 요 글이 좀 여러 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 지금 전제 사실이 있잖아요. 이미 1심 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게 명확하다고 밝혀진 상황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하고 그 표현이 이걸 이제 부정하는 경우에도 이제 중간중간 문맥이 상대방을 자꾸 뭐 이렇게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뭐 이제 신용훼손죄까지 저희가 뭐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길게 끌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뭐 저희가 피해 보상 요구하려고 치료라든지 뭐 정신과 치료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청구도 충분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 부부는 우선 아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기억을 잊었으면, 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때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구선의 선생님한테 한번 면담을 받고, 추가적으로 면담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뒤로 이제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되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좀 잊혀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 같은 반 친구들 또 이렇게 만나면 그 가해자 이름이 또 상당히 흔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 가진 애들이 뭐 같은 반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다른 데 전학을 가도 또 똑같은 이름이 또 있고, 저희 애가 약간 그 이름에 대해서도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이렇게 친구들 표현할 때도 그 같은 이름 가진 애에 대해서는 언급 잘 안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분위기가 또 좀 이렇게 뭐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걸 본인도 느끼니까. 감정적인 상처를 좀 많이 씻으셔야 될 텐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뭐 재판을 또 계속 이겨나가면서 뭐 그걸로 위안 삼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밖에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머지 2심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심도 잘 마무리해서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 어머니 아버님하고 아이의 마음이 다치는 일 없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